성탄절을 맞아 지역의 성당과 교회에서도 성탄 미사와 예배를 드리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성탄절에다 송년회 행사가 이어지면서 연말에는 관련 업체들이 특수를 기대하지만 올해는 불경기 탓에 예년 같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대구 도시철도 1호선의 하양읍 연장이 확정됐습니다.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는 송년기획. 오늘은 올 한 해 뜨겁게 달아올랐던 대구의 아파트 시장을 결산하고 내년 주택 시장을 전망해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가 탄생한 성탄절입니다. 각 가정에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길 빌면서 성탄절 소식으로 오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지역의 성당과 교회에서도 성탄을 기념하는 미사와 예배가 이어졌습니다. 사회 분위기를 감안해 화합과 소통의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축의 먹이를 담는 곳 구유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가난하게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사랑과 공존을 의미합니다. 남북한 대립과 극에 달한 양극화, 평행선을 긋고 있는 정치적 파행에 대구 가톨릭계는 화합과 용서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서로의 한치의 양보도 없이 또 용서할 줄 모르는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맞이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약한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성탄의 참뜻이라며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겹고 누군가에도 말할 수 없는 저주와 한탄과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구유에 나시면 그들을 사랑하며 대구 시내에서는 이른바 사회적 타살로 숨진 이들을 기리는 문화제도 펼쳐졌습니다. 권력과 자본에서 소외된 이들을 성탄을 맞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취지입니다. 2013년 12월 25일 성탄절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결코 평화롭지 못하고 결코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좀 같이 한번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풀릴 기미가 잘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구세군 냄비 모금액은 벌써 지난해 모금액 2억 3천만 원을 넘겼습니다. 저희는 새해 매년 이렇게 불효토끼를 내고 있습니다. 애기와 같이 시내에 와서 사람들 살아가는 것도 보고 그리고 또 애기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이런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대구 동성로와 주요 백화점, 극장가에는 성탄절 휴일을 즐기려는 나들이객들도 모처럼 활기를 띄웠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성탄절에다 송년회가 많은 이맘때면 연말 특수라는 게 있었는데 올해는 예년 같지 않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창 연말 특수를 누려야 할 대구 동성로 가게들마다 50% 할인이라는 안내문이 나붙어 있습니다. 해를 넘긴 뒤 할인에 들어가는 게 보통이었지만 할인 행사를 앞당겨 시작한 겁니다. 그만큼 장사가 잘 안 되기 때문인데 시민들도 연말이지만 들뜬 분위기가 아니라 다소 차분한 모습입니다. 예전보다는 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확실히 좀 덜 나는 것 같아요. 조명 같은 거라든지 사람들 옷차림 같은 거라든지 캐럴 같은 게 많이 좀 덜 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캐럴이 많이 흘러나왔는데요. 이마저도 최근 저작권 문제 때문에 거의 사라져서 연말 분위기가 더욱 안 난다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가족이나 친지를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은 저렴한 제품 위주로 많이 팔렸습니다. 크리스마스 인테리어 소품들도 3만 원 이하의 중저가 제품이 대세였습니다. 소형인 경우에는 LED 전구를 포함 안 해도 작은 크리스마스 소품 같은 걸로 아기자기 꾸미게 되다 보면 3만 원 이하로도 충분히 예쁘게 구현할 수 있어서 많이 선호하신 것 같습니다. 오래된 경기 침체로 소비자들의 지갑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연말 특수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 도시철도 1호선을 경산 하양까지 연장하는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는데 대구 경북 상생을 위한 큰 기틀이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서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민의 수건이자
대구 경북 상생 협력 상징 사업의 하나가 마침내 해결됐습니다. 4년 전 경제성 부족으로 무산될 뻔했던 대구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확정됐습니다. 지식경제산업지구도 유치를 했고 일량사공단도 되고 이런 사업들이 이제 추진이 됨으로써 사업성을 확보했다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구간은 동쪽 종점인 이곳 안심역에서 하양읍을 잇는 8.77km입니다. 절반은 새로 도시철도를 놓고 절반은 폐쇄될 예정인 선로를 씁니다. 총 사업비는 2,789억 원으로 오는 2018년 완공 목표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구 도시권은 경산시까지 넓어지고 대구 혁신도시, 경산 지식산업지구, 무학지구 택지 개발 등 대구 경북이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 사업에도 탄력이 붙게됐습니다. 사업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에 좀 그 사업 착수 예산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완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경상북도도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밟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바로 저희들이 그 기본 설계, 실시 설계를 따로 하지 않고 한꺼번에 함으로 해서 한 설계 기간 자체를 한 1년 이상 단축을 해서 공사가 조기에 착수가 되고 또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대구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이 확정되면서 이제는 하양과 경산을 잇는 1호선과 2호선 연결에 지역민의 관심이 쏠리게 됐습니다. MBC 뉴스 서성훈입니다. 철도 파업 17일째인 오늘 대구 경북 지역 여객 열차의 운행률은 평상시의 60%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레일 대구본부에 따르면 동대구역을 기준으로 오늘 KTX 운행률은 평상시 대비 71.3%, 무궁화호와 새마을호는 각각 60%와 60.5%로 나타났습니다. 화물 열차는 2대가 추가로 운행되면서 운행률이 40.5%로 나타났지만 다음 주쯤 대체 기관사로 일하고 있는 군 인력이 철수하게 되면 운행률은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6시 50분쯤 동대구역을 출발해 서울로 가던 무궁화호가 전원 공급 장치 이상으로 저녁 7시 반부터 구미역에 정차해 정비를 받고 있습니다. 열차 내부 객실에는 전기 공급이 차단돼 난방이 안 돼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코레일 측은 정비를 마치는 대로 열차를 운행시킬 예정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 특위 활동이 내일부터 본격화됩니다. 여당이 공천 유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정치개혁 특위는 내일 국회에서 지난 2003년 정당 공천 표기를 막는 것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던 당시 헌법재판관을 초빙해 간담회를 가집니다. 모레는 공청회를 열어 정당 공천 폐지에 대한 여야의 입장과 선관위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논의가 시작도 되기 전에 분위기는 싸늘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여당이 이미 정당 공천 유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야당과 대립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아주 완전히 내부적으로 정리 안 됐는데 공천 유지 쪽으로 의견을 낼 것 같은데.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은 유지하고 기초의원 공천은 폐지하는 절충안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으나 이 역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구상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국민을 좀 우롱하고 모독하는 거다.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된 내용을 일단은 실천하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또 추후에 보완하면 되는 건데.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 기한은 앞으로 한 달여 남짓 남았습니다. 여야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지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는 출발부터 난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오구라 컬렉션을 아십니까? 최근 고종 황제 투고의 불법 반출 논란이 일면서 알려진 한 일본인의 유물 컬렉션인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것 외에도 오구라 유물이 더 있는 것으로 처음 확인됐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이 소유하고 있는 한국 유물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구라 컬렉션입니다. 오구라 컬렉션은 모두 1,100여 점으로 일본인 오구라 타케노스케가 일제시대 대구에 살면서 40년 동안 모은 한반도의 고대 유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구라의 유물은 도쿄 국립박물관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알려져 왔지만 이 외에도 오구라 유물은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941년에 일반인들한테 공개한 것이 오구라 다케노스케 소장품 정관 목록이라 해가지고 그 유물 목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개된 것이 한 268점인데 일제시대 일본의 고고학자인 카야모토 카메지로가 1941년 오구라 유물을 조사한 기록에서 지금의 오구라 컬렉션에는 없는 국보급 황금관 2점이 더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렇게 확인된 것이 국보급 5점을 포함해 지정문화재급만 11점입니다. 현재 오구라 그 컬렉션에는 금제관이 1점 있고 금동관이 2점이 나타나 있는데 41년의 그 목록에는 황금관, 즉 금제관이 되겠죠. 이것이 3점, 그 다음에 금동관이 2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은 웬만한 고고학 또는 역사학자라면 알만한 고고학 잡지라는 곳에 실린 내용이지만 이제서야 발견된 것입니다. 해외 반출 문화재의 대명사인 오구라 컬렉션, 금별로 감정적으로 덤비기보다는 환수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친일을 미화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등 용납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실한 교학사 역사 교과서가 학생들을 세뇌시키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쪽 당 평균 3.8건의 내용을 수정하고 64곳이나 맞춤법이 틀린 엉터리 교과서를 교육 현장에 발붙이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경북교육청이 교학사 국사 교과서 채택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대구문화방송이 마련한 송년 기획 뉴스. 오늘은 전국에서 가장 뜨겁게 달아올랐던 대구의 아파트 시장을 결산하고 내년 주택 시장을 전망해 봅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아파트값 호가 상승률 10.04%. 지난해 4억 원 하던 대구의 아파트가 올 한 해에만 4천만 원이 오른 셈입니다. 지난 2005년 이후 8년 만에 기록한 두 자릿수 상승률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아파트값이 떨어졌지만 대구는 6대 광역시 평균보다 5배, 대구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오른 광주보다는 3배가 더 올랐습니다. 전셋값 역시 경기와 인천에 이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오르면서 전국 평균이나 6대 광역시 수준을 훌쩍 넘겼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잇따라 쏟아지면서 이른바 불에 기름을 부었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갈수록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수요로 하는 24평형대 중소형의 신규 공급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대기 수요자, 잠재 수요자들이 전부 다 실질적으로 시장의 매수 수요로 전환됨으로써 분양시장 역시 달아올랐습니다. 올 한 해 2만 1,000세대가 분양돼 지난 2005년 이후 8년 만에 2만 세대를 넘겼습니다. 공급이 원래 많이 됐기 때문에 한 2만 세대 정도 공급이 됐기 때문에 계속 공급이 누적이 된다면 시장이 아무래도 조정이라든지 조금 그런 불균형이 오지도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양 열기는 입주 물량 9천여 가구 중 절반가량이 몰린 내년 1분기가 정점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도시명 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주택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돼 특히 중소형 아파트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명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소형 아파트의 대체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소형 아파트 어떤 그 불균형 해소에는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지지만 공급적인 측면에서 너무 많다 보니까 아마 임대료 하락이나 이러한 어떤 불안 요인은 남아 있습니다. 올해 아파트 분양이 몰리면서 내년 아파트 분양은 10,000에서 14,000세대 정도로 올해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부터 경북과 경남, 충남에서도
돼지 유행성 설사병이 발생함에 따라 임신한 돼지 30만 마리를 대상으로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돼지 설사병이 현재 미국에서도 유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초동 방역에 실패할 경우 내년도 돼지고기 수급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고 이동 제한 등 강도 높은 방역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내년 1월 17일까지 경북 지역 읍면동을 대상으로 한미 FTA 이행에 따른 한우 폐업 지원 2차 신청을 받습니다. 1차 지원에서 한우와 한우 송아지에 대한 피해 보전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가와 품목 고시일 이후부터 2차 신청 전에 이미 폐업한 농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14 희망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남천면 경영인협의회에서 125만 원, 유한킴벌리 김천공장 봉사위원회에서 100만 원, 서부 이동 새마을분여회 김옥순 회장과 회원 일동이 50만 원, 남산면 대동산업 김재홍 씨 100만 원, 성주군 치과의사회에서 80만 원, 마이하우스 이채은 씨 100만 원, 산격 4동 주민센터에서 50만 원, 농협의 윤을균 씨가 100만 원, 6일 부직포 여권택시, 경산시 주식회사 신한 김주현 씨, 경산시 서부일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원 일동이 각각 100만 원씩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대구시 공평동 한 도로에서 28살 김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근 약국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약국 출입문 등이 파손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100제곱미터 30평 이상의 음식점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PC방의 개도 기간도 끝나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은 업소는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